고대 페니키아의 땅, 레바논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레바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 트리폴리. 특히 과거 십자군 시대로 돌아간 듯 이곳 트리폴리를 파헤쳐 보았는데요. 레바논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인 십자군 성체와 트리폴리 재래시장에 위치한 십자군 시대 교회터까지 그 역사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백향목 산지 또 카디샤 계곡을 내려와서 도착한 곳이 트리폴리입니다. 이 트리폴리는 이 레바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네, 이제 먼저 이 트리폴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성체를 가는데, 사실 이 성체가 중요한 것은 역대의 이 페니키아 지역을 점령했던 고대에서 거의 이 무슬림 그 오스만 제국까지 중요한 군사적인 헤드쿼터가 되었던 것인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성체가 십자군 때의 중요한 요새이면서 역시 본부가 있었던 곳인데, 네, 사실 이 십자군들이 세웠던 성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십자군 성체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레바논의 군 기지네요. 예, 뭐 들어가면서 아주 그 레바논의 장갑차와 무장된 곳인데, 중간에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아주 완벽하게 방어. 그렇죠. 이 요새를 삥 둘러싸서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서 이 적으로부터 이 접근이 일단 어렵게 만들었고요.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1차 문, 해자, 그리고 2차 두 개의 문을 통해서 이것 자체로만도 이 트리폴리 십자군 굉장히 강력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예, 아주 생각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견고한데, 아, 이게 또 이제 고풍스러운 십자군 요새에서 이 현지인들의 아예 이 베이루트에서도 이곳에 촬영을 하러 올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현대 레바논에서 아주 고풍스러운 오스만 제국 때 그리고 십자군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요새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그 십자군 시대 때에는 이곳을 파괴하기도 했지만 아예 이곳을 점령을 해서 십자군의 전진기지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트리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현대의 이 레바논의 어수선한 정치와 경제를 반영하듯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견고하게 지어졌던 그 요새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50만 인구의 트리폴리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가장 볼만한 곳이지요. 특히 이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보면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 산지가 멀리 이렇게 잘 올려다 보이고, 또 이곳에서 아예 그 아름다운 지중해를 건너다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다 와요. 이 트리폴리의 이 십자군 요새는 레바논에서 가장 견고한 큰 규모의 요새이면서 전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요새가 바로 이 트리폴리 십자군 요새입니다. 워낙 이 무슬림들이 지배했던 도시, 그래서 한때는 이 레바논의 내전 때에 무슬림의 거의 90%가 이 수니파 무슬림들이죠. 레바논을 오면 두로와 시돈, 베이루트까지는 오지만 이 가장 북쪽 도시 트리폴리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십자군, 1차 십자군의 요새이면서 이 트리폴리는 오늘날 베이루트에 이은 레바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징이 있다면 이 인구의 90%가 수니파 무슬림들의 그래서 이 레바논에 종교 내전이 있을 때에 사실 이 무슬림들의 본부 역할을 했었죠. 이제 이 레바논을 보면은 이 북쪽에 해안가에 트리폴리가 있고 그 아래에
이 비블루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베이루트, 그다음에 시돈, 두로에 이르기까지 이 네다섯 개의 아주 중요했던 항구 도시이면서 가장 레바논의 무슬림풍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저 이제 건너편에 지중해가 보이고 정말 견고합니다. 특히 이 역사가 있는 만큼 트리폴리는 또 인구도 많고 특히 시리아와 가까운 시리아풍의 이 무슬림들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재래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 십자군 시대 때에 또 맘룩 시대, 오스만 제국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역사적인, 그래서 이 레바논 내에서도 가장 전통 시장다운 곳을 보려면은 이 트리폴리의 시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게 베이루트 다음으로는 가장 큰 도시라 재래 시장이 역사적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특히 이 십자군 시대 때는 아주 큼직한 교회와 그런 유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이 재래시장의 입구에서부터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게 옛날에 그 낙타머리 할 때 낙타머리 하는 거 딱딱 치면서 야 이렇게 재래시장이 아주 풍부한 지중해성 기후에 오렌지와 각종 채소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죠. 오렌지? 특히 가격이 정말 너무 착해서 레바논을 한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느낌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독교와 무슬림들의 내전,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레바논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지중해가라 아주 맛이 강합니다. 네, 특히 이 레바논 하게 되면은 중동의 스위스 또는 중동의 뭐 파리라고 부를 정도로, 또 정말 중동 지역에서 여름철이면 이 더위를 피해 정말 중동의 부호들이 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땅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전통적인 시장에서 이 어르신 노인의 이 연륜을 보더라도 평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가게에 뭐 온갖 것들을 만능을 만들어내는 정말 마이디어스 손 같아요. 이렇게 새끼를 꼬아 의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수리해주는 정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리폴리에 잘 안 오나 봐요. 네, 순진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엄마까지. 그만큼 이 트리폴리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 그렇지만은 우리 꼬마도 사진을 찍고. 네, 정말 어린이는 전 세계에 정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된 옛 것들, 또 오리지널 에센스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트리폴리까지 오기도 해요. 특히 이 트리폴리에서는 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독교인 그 마을, 그러면서 이 백향목 산지로 이어지는 아주 그 카디샤 골짜기가 바로 이곳 이 트리폴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레바논 음식이 정말 특징이 있어요. 이 후무스를 봐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슈아르마를 해도 아주 정성껏 한 번 더 불에 익혀서 고소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아주 그 재래시장의 입구인데 정말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맛만 좋은 게 아니고요,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여기 이거 묻혀줘. 예스. 네, 마늘 소스 꼭 잊지 마시고요. 마늘 간 거. 이거 놓이죠. 이거를 안 넣으면 안 되지.
와. 정말 맛있네요. 대부분이 다 일불에 통합니다. 꽈예스. 예, 이 재래시장을 여행하는 것은 그날의 과거를 볼 수 있으면서 또 태우니까 바삭해요. 좀 더 안전하게 이 레바논의 안정을 찾으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순례뿐만 아니라 이 배낭여행으로도 찾으면서 정말 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잇는 중간 안에 이 항구로서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고요. 예, 고대의 이 카라반 이런 무역이 왕성했을 때에 이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먹는 물은 공짜로. 그렇죠. 이렇게 누구든지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까지도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또 레바논의 전통이죠. 야. 굉장히 물맛이 좋았어요. 미네랄 워터를 사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마련된 곳에,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 유명했던 이 카라반의 무역인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묵는 그 숙소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트리폴리 재래시장, 그 시장에 여관이에요, 여관. 정말 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곳. 2층에는 이제 숙소가 있고, 이제 아래층에는 이렇게 이제 타고 온 말을 묶어두는 곳이거나 이런 물건들을 파는 이게 가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요 올리브 비누입니다. 특히 이 올리브 비누는 이 레바논 내에서도 도장을 찍어서 상표를 찍고, 레바논 내에서도 트리폴리는 굉장히 체리 향이 들어간. 소 올리브 체리 coconut. This chamomile. 카모밀. 그래서 이곳이 에센스가 유명하다는 것은 이 올리브 비누에 정말 다양한 에센스를 섞어서 향을 내는 것이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 This one. 자스민, Misk. 미스크, Yes. 미스크라는 향. Tous les sons. See the- 37. Yes. 1937년부터 트리폴리산. 야 정말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누 자체도 하나의 향이 This lavande. 예 정말 다양한 에센스의 향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은 백향목 액기스를 씁니다. This soap with honey. Jasmine. 자스민하고 꿀을 넣어서 만든 거. 그러니까 1937년부터 비누 사업을 해온 This oil for body. 이 세다르 즉 이 백향목에서 흘러나온 송진을 가지고 에센스를 만든 것이 바로 이거죠. 백향목. 씨다. See that. 예. 다음에 가게 되면 한번 꼭 사보고 싶은 것이 이제 백향목 에센스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돈에서도 이 재래시장을 봤지만 시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레바논 최대의 재래시장이 이렇게 있고,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레바논의 주요 항구 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 이 트리폴리고요. 주로 이제 유럽을 오가는 연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안쪽으로 보면 레바논의 거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 시계탑, 오스만 제국대에 만든 것이죠. 이 트리폴리뿐만 아니라 바로 트리폴리의 랜드마크. 1900년대 초에 당시 이제 압둘 하미드 2세의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세워놓은 시계탑입니다. 트리폴리의 중심가죠, 여기가. 네, 그래서 이 트리폴리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비블루스라든지 베이루트라든지 시돈, 두로, 이스라엘에도 하이파와 요빠에 이르기까지 거대했던 오스만 제국대에 세워진 바로 이 시계탑이죠. 예, 멀리에서도 가장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트리폴리 사람들 되게 순박하고 친절하고, 트리폴리의 거의 90%가 수니파 무슬림 도시랍니다. 또 시리아에 접해 있기 때문에 또 시리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70년대 때에 레바논 내의 기독교인과 또 무슬림들의 이 내전 때는 정말 심각한 기독교인은 아주 근접도 못할 그런 땅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안정이 되었고 적어도 이 종교와는 관계없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고요. 특히 이 트리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기차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남북을 오가던 지중해가를 달리던 이 기차가 75년도에 내전으로 파괴된 이후에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1911년서부터 1975년까지 운행되던 일명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저 이스탄불에서부터 시리아 알레포 홈즈를 통해서 홈즈에서 이것도 트리폴리까지 연결되던 이게 이 오스만 제국의 이 야심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서 저쪽 카이로까지 내려고 했던 그 철도의 일부가 이렇게 트리폴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루트를 통해서 또 다메섹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로시아니크라를 통해서 계속 가던 기차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간접 시설이 있었는데 1975년 내전 때 이후 지금 보시죠. 완전히 그냥 녹이 슬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바논의 기독교와 이 무슬림들의 내전의 이 아픔을 갖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대오스만 제국 때에 정말 이스탄불에서 거대한 중동 구석구석을 연결했던 기차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내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이제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이곳 레바논에서 특히 십자군 시대 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는데요. 이 십자군 시대 때에는 거대한 기독교의 교회와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런 이제 기둥을 보면 이제 로마 시대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십자군 시대 때 재활용이 되면서 정말 십자군 시대 때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였. 600년, 700년 된 여관터였대요. 이렇게 쭉 가게가 있고 2층에 숙소가 있는 거죠. 역사적인.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 역사적인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연결되는 그런 길목이기도 하면서 배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게 여기서 정말 이 트리폴리에 우리 중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스타를 만난 듯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는데 이게 이제 후무스를 하나 먹는데 용기를 낸 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시죠. 완전히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세계 어디를 특히 이 중동 땅에 이제 성경의 땅들을 곳곳에 방문할 때에 또 이렇게 천진난만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도 이 한국인이 이것 트리폴리까지 찾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리폴리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코튼입니다. 이게 왜? 남. 야 이게 레네 양털이네 양털 오리지널. 이거 봐 이거 오리지널. 이렇게 이불을 만들어니까 이 안에 이게 있네 이렇게 양털. 야 진짜 양털을 넣고 만든 이불이네. 추우니까 겨울에는 코튼. 슈크란 하비비 슈크란. 또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방석을 만들기도 하고 전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쪽에 정말 집만 많지 않으면 하나 샀으면 했는데 이렇게 질 좋은 양가죽을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울립니까? 특히 이거 트리폴리에서 정동쪽으로 카디샤 계곡을 따라서 이 레바논 백향목 산지를 가게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때는 이런 옷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 성지가 좋다를 촬영하면서 온갖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워낙 단촐하게 여행 이 촬영 중이라 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고요. 어쩌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교회터입니다. Yes, yes.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였답니다.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의 카페로 사용하는데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전형적인 고풍스럽습니다. 거대했던 십자군 시대 때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무슬림 정권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본인들도 알아요. 것이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 건물을 이렇게 회당이 있고 이 여러 십자군 교회터를 봤지만 정말 크고 웅장했고 또 역사적인 교회였던 것이지요. 교회 이 가운데에 2개의 기둥이 있고 양쪽에 이제 작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시내반도에서 가져온 거래요. 근데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서 이 하나의 돌로 된 기둥을 가져왔으니까 정말 귀하게 이 트리폴리에 갖다 놓은 시내 지역의 시내반도의 돌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레바논 안에의 북쪽 이 트리폴리에 이렇게 십자군 시대 도시가 있었고 이제 남쪽에 비블루스, 그다음에 이 시돈, 두로에 이르기까지 십자군이 예배드리던 곳.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예배가 재개되게 해주세요. 네, 평화롭게 이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정말 이렇게 이 트리폴리의 재래시장 안에 역사적인 교회를 봤습니다. 제국의 상징적인 모자인데 이렇게 특히 이제 400여 년 이상을 이 땅을 지배했던 이 오스만 제국 때의 문화적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의상에서도 남아 있고요. 또 이 재래시장에 특히 이 여러 먹거리,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오스만 제국 때에 그만큼 아주 강력했던 문화를 영향을 준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지요. 자, 오늘날의 이 트리폴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아름다운 이 십자군의 도시요, 특히 백향목의 산지에서 그 카디샤 골짜기를 따라서 직선으로 동서로 연결되던 트리폴리를 소개했습니다.